애니속 TMI, 오늘 알아볼 것은 보치도로 캐릭터들이 쓰는 장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캐릭터들이 쓰는 악기에 대해서만 알아봤었죠? 오늘은 악기를 제외한 다른 장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캐릭터들의 스마트폰입니다. 작중 스마트폰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서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기종을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설명하기에 앞서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한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토이토리의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스페셜 에디션 2세대 혹은 3세대로 보이는데 3세대의 미드나이트 컬러는 살짝 푸른빛이 도는 검정색이라서 2세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능도 카메라도 별로 좋지 않은 보급형 모델인데요. 사진을 찍거나 친구들과 연락할 일이 없는 보치와 딱 어울리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캐릭터죠. 다음은 이지치 니지카의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11 혹은 12로 보입니다. 그냥 딱 일반적인 여고생이 쓸 것 같은 기종이죠. 니지카의 성격도 최신 기종에 집착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참고로 니지카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식 굿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타이쿠요의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13, 그것도 핑크 색상입니다. 작중 최고인싸답게 등장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최신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의 일본 출시일이 9월 16일이고 보치도록의 첫 방영일이 10월 9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그때 당시에 최신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카메라가 중요한 키타에게 딱 맞는 인싸픽 모델이네요. 다음은 야마다료의 스마트폰입니다. 샤프사의 아쿠오스 R6입니다. 절반 이상이 애플폰을 쓰는 나라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그것도 심지어 플래그십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면에 단 하나의 1인치 카메라를 달고 있는 이 모델, 가격도 심상치 않은데요. 한화 약 160만원입니다.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힙스터 행동을 일삼는 료가 선택할 만한 스마트폰이네요. 마지막으로 히로이 키쿠리의 스마트폰입니다. 액정에 금이가 있는 아이폰 8입니다. 항상 기재부수고 변상하고 술 사느라 최신 기종은커녕 액정 수리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리해봤자 다시 깨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수리가 안 된 액정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흔히 액정 깨진 채로 쓰는 사람은 과학이다, 액정 깨진 아이폰은 걸러라 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액정 깨진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꽤나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스마트폰 액정을 깨져있는 상태로 계속 쓰는 사람은 덜렁거리거나 가볍고 해프거나 혹은 술을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라고 하네요. 관련 방송이나 설문조사가 많은 걸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런 인식이 깊게 박혀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키쿠리의 아이폰을 깨져있는 상태로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펙터입니다. 이펙터는 일렉기타를 다뤄보지 않은 분들에겐 다소 생소한 물건일 텐데요. 간단하게 기타 소리에 효과를 추가해주는 기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치의 페달보드를 먼저 알아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검은색 박스는 프로코사의 렛입니다. 드라이브 계열 이펙터, 더 세분화하자면 디스토션 계열에 들어가는 이펙터입니다. 드라이브니 디스토션이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일렉기타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드라이브 이펙터가 들어간 소리입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이 소리가 일그러지는 효과가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 순서로 더 3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드라이브 계열 이펙터라고 하는 거고요. 엔딩곡에서도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디스토션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본 설명은 이 정도만 할게요. 보치가 쓰는 이 렛은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애니에 나온 모습과 비슷한 버전으로는 1984년부터 86년까지 생산된 화이트 페이스 렛, 86년부터 88년까지 생산된 블랙 페이스 렛, 88년부터 1900년대 말까지 생산된 미국산 렛2가 있습니다.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특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저는 미국산 렛2를 보유 중인데 중고로 15만원 정도에 구매했었습니다. 화이트 페이스랑 블랙 페이스 같은 예전 모델들은 훨씬 더 비싸요. 참고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렛2는 보치의 이펙터와는 다르게 상판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걸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파란색 이펙터, 보치가 폭풍 솔로를 시작할 때 밟은 이펙터죠. 보스사의 블루스 드라이버입니다. 오버드라이브 계열 이펙터고요.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15만원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스위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마 라이센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만화 표지에선 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펙터는 같은 보스사의 MS3입니다.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60만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펙터들보다 크기가 좀 크죠? 이 MS3는 여러가지 이펙터의 기능들을 모아놓은 멀티 이펙터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112가지의 이펙트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치의 페달보드를 보면 공간계 이펙터가 없는데 이 멀티 이펙터로 부족한 공간계를 해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간계 이펙터란 말 그대로 어떤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는 듯한 효과를 추가해주는 이펙터를 말합니다. 흔히 노래방 가면 볼 수 있는 에코부터 리버브, 딜레이 등이 있는데요. 딜레이 이펙트는 와스레테 야라나이에서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일정 주기로 소리가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담으로 이 이펙터가 2023년 초부터 중고 시장에서 매물이 엄청 빠르게 사라졌는데요. 원래도 평이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애니가 유명해지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구매해보려고 했었는데 워낙 빠르게 팔려서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던롭사의 크라이베이비입니다.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15만원이고요. 통칭 와우 페달이라고 불리는 이펙터입니다. 이펙터를 켜면 발판의 기울기에 따라 특정 음역대가 강조되는데요. 발판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우와우와우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세이자니 나레타라의 인트로에 쓰인 것을 볼 수 있죠. 비슷한 다른 와우 페달로는 복스사의 와우 페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오디오 재팬사의 AC/DC 스테이션 버전 2입니다. 가격은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인데 해외 사이트에서도 신품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건 이펙터는 아니고요. 이펙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펙터마다 건전지나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건전지는 언제 방전될지 모르고 케이블은 매번 연결하기 너무 귀찮죠. 그런데 파워 서플라이에 이펙터를 미리 연결해두고 파워에 전원선만 꽂으면 간단하게 세팅이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펙터에 맞는 전압으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서 소리가 변질되지 않고 불필요한 노이즈도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보치가 다이브하는 장면에서는 기타의 이펙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넷과 블루스 드라이버에 흰색 페달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흰색 페달은 TC 일렉트로닉사의 폴리튠 3이고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16만원입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추가해주는 이펙터는 아니고 튜닝할 때 사용하는 튜너입니다. 공연장이나 합주실에선 이런 클립형 튜너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페달 튜너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아까 설명한 MS3에도 튜너가 내장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진 않지만 가이드북에서 료의 베이스 이펙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던롭사의 MXR, M80 베이스 DI입니다.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30만원입니다. 클린과 디스토션 두 개의 채널이 있는 프리앰프 이펙터인데요. 이 이펙터에서 설정을 미리 해두고 이걸 파워앰프나 믹서에 바로 연결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본인이 세팅해둔 톤을 뽑을 수 있습니다. 편의성을 높여주는 이펙터죠. 다음은 앰프입니다. 캐릭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앰프하고 합주실과 무대에 나오는 앰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치의 앰프입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기타 칠 때 나왔던 앰프죠. 야마하사의 THR-5입니다. 아마존 재팬 기준으로 20만원 중반대 가격인데 우리나라 매장에선 재고가 별로 없는지 30만원 중후반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키쿠리가 보치와 버스킹 할 때 사용했던 앰프도 야마하사의 앰프입니다. 모델명은 THR302 와이어리스이고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70만원입니다. THR 시리즈는 휴대용이나 방구석 연주용으로 항상 인기가 많은 앰프입니다. 이때 보치가 썼던 앰프는 롤랜드사의 큐브 스트리트입니다. 온라인 매장 기준 약 40만원 가격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으로 나오진 않지만 상판 컨트롤 패널의 구성이 완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마이크도 연결할 수 있어서 버스킹용으로 인기가 많은 앰프입니다. 무대나 연습실에서 사용하는 앰프는 앞서 설명한 앰프들과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요. 크기가 더 클 뿐더러 앰프 헤드와 캐비넷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앰프 헤드는 기타에서 나온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캐비넷은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아까 나온 이 앰프들은 앰프와 캐비넷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라이브와 연습실에서 사용된 기타 앰프는 마샬사의 JCM-900-4100입니다. 함께 사용된 캐비넷은 같은 마샬사의 1960A로 보이네요. 연습실에서 롤랜드사의 JC120으로 보이는 기타 앰프도 나오나 직접 사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네요. 베이스 앰프는 연습실과 스테이지의 것이 조금 다른데요. 연습실에 있는 앰프 헤드는 암펙사의 SVT450H이고 라이브 때 사용된 앰프 헤드는 같은 암펙사의 SVT-CL입니다. 캐비넷은 양쪽 모두 SVT810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담으로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모니터링 스피커는 JBL사의 MP415입니다. 라이브 무대나 큰 합주실에선 연주자가 자신의 소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 방향으로 설치된 모니터링 스피커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아봤던 드럼 수음용 마이크는 슈어사의 SM57이었죠. 보컬과 MC용 그리고 앰프 마이킹용으로 쓰인 마이크도 모두 슈어사의 제품인데요. 보컬과 MC용으로 사용된 모델은 SM58이며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10만원입니다. 보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죠. 앰프 마이킹용으로 쓰인 이 마이크는 베타 52A입니다.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치의 방구석 기타 녹음 장비들입니다. 보치가 쓰고 있는 이 헤드폰은 AKG사의 K240 마크2 모델이고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18만원입니다. 노트북 오른쪽에 있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타인버그사의 UR24C이고 가격은 온라인 매장 기준 약 30만원입니다. 노트북은 맥북 종류 중 하나로 보여요. 여기까지가 보치도록에 나오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기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묘사가 되어 있어 직접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치도록에 좀 더 빠져들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장비 관련 그림뿐만 아니라 연출 쪽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 작품인데 나중에 꼭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애니 관련 영상들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